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바로 첫인상입니다. 첫눈, 첫 월급, 그리고 첫사랑. 이렇게 처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설렘은 그 순간이 주는 매력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관악마을 방송 사상과 연애하기도 여러분과 함께 그 설렘을 한껏 만끽해보려고 합니다. 사상과 연애하기 그 첫 연애,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사상과 연애하기 진행을 맡은 김정윤입니다. 오늘은 사상과 연애하기 첫 방송을 맞아 특별한 게스트 세 분을 모셨습니다. 관악구의 패기 넘치는 열혈 청년들, 제 옆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디자인학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금속공예과에 다니는 김재석이라고 하고요. 26살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25살 황수정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에 다니고 있고요. 이한빈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서울대생이시네요. 네. 서울대 교훈이 있죠.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서울대가 관악구에서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실제로 느껴본 대학 생활은 어떤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말을 이제 모르고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들어와서 알고 나니까 되게 가슴이 벅찼었어요. 근데 그게 1학년 때 뿐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서울대고 뭐고 그냥 편하게 그냥 대학생으로 계속 관악에서 저는 자취도 하니까 살면서 그냥 학교 다니고 뭐. 그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학 입학할 때 굉장히 마음이 벅찼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뭐 느낌이라든지 오히려 서울대라서 벅찬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재수를 했는데 제가 재수를 시작할 때 어머니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은 그러시잖아요. 미술을 하는 걸 반대하셨고 미술하려면 서울대가 아니면 나는 재수를 안 시켜준다라는 일종의 계약 관계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야만 하는 대학을 가는 거라서 약간 서울대를 갔다는 기쁨보다는 내가 드디어 이 힘든 입시를 끝냈다라는 그 기쁨이 좀 더 강했지. 대학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좀 서울대라서 좋았던 점은 없나요? 이게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굉장히 난감한 게 제가 서울대 말고 다른 대학을 안 가봤어요. 서울대라서 좋은 게 뭐예요? 이러면은 저 잘 모르겠는데. 뭐 야잠을 입었을 때 조금 나는 프라이드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조금 있는데 그 야잠 길어야 3개월밖에 안 입거든요. 그러면 다음부터 내가 뭐 녹당 학번인데 이렇게 뭐 야잠 입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럼 어머니는 좋아하시지 않으셨나요? 춤추셨죠. 네. 그럼 한비 씨는 어떻게? 저도 합격했을 때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발표 날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발표를 못 보겠는 거예요. 혹시 떨어질까 봐. 그래서 PC방에 갔었죠. PC방에 가가지고 이제 한 시간 전부터 가서 계속 이렇게 발표를 보다가 합격을 하고 바로 이렇게 집에 전화해서 뛰어가고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정말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서울대에서 자취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통학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관악구에서 통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자택에서 통학을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분은 자취하시고 재석 씨는 통학하신다고 했는데 통학하시는 분의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는 굉장히 교통이 안 좋은 학교입니다. 다들 서울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울대 입구역이 서울대 앞에 있지 않다는 건 웬만한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동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러고 서울대 입구역을 가는데 30분,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를 들어가는데 30분이 걸립니다.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도 이렇게 이것도 말하면 자랑인 줄 알았는데 학교가 커가지고 보이지 않는 과목으로 육상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럼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그래도 저는 집이 가까운 편이니까 보통 1시간 정도로 잡으면 돼요. 어. 근데 아침에 이제 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 버스 못 탈 걸 고려해서 제가 조금 넘게라고 말씀드린 거고 한 2대 정도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통학 시간을 조금 줄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만약 여기 지금 부청장님이 계시다. 저는 서울대생인데 너무 힘들어요. 어떤 말 할 수 있을까요? 뭐 구청장님이라면 글쎄요, 뭘 저희한테 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총장님이라도. 셔틀. 셔틀이죠. 셔틀. 지금 셔틀은 그 서울대 셔틀이 굉장히 자주 와요. 좋은데 거기서 이제 학생회관은 앞으로만 가거든요. 이제 저희가 수업을 듣다 보면 반드시 학생회가 앞에서만 수업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좀 여러 군데 좀 가주셨으면 물론 공대 쪽 가는 건 따로 있는데 저희 그 미대 쪽이나 이쪽은 거의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이 총장님께 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다음 수정 씨는 지금 여기 자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관악 주민이신 거네요? 네, 저는 아예 이제 세대주도 저예요. 오, 저- 그러면 네. 집을 마련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월세인데 네, 주소를 옮겨가지고 1인 가구의 세대주예요. 관악구의 치안 관악구가 좀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해요. 네,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하고 저 실제로 제가 1학년 때 바바리맨을 본 적이 있어요. 비 오는 여기서요? 네, 비 오는 날 슈퍼에 갔는데 막 사실 바바리맨은 아니고 양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밖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쓰고 양치를 하고서는 딱 봤는데 하의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속옷도 없고 난처하셨겠어요, 되게. 바로 뛰어왔어요. 바로 뛰어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걸 제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는 힘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총장님이 계시다면 우리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 그걸 막기도 어려우실 것 같고 경찰청장님. 구청장님이나 뭐 경찰청장님 청장님이라면은 이제 관악구가 좀 성범죄율도 높고 뭐 그러니까 치안이 별로 안 좋다고 자꾸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좀 더 여기에 밤에 이제 순사를 도우는 그런 경찰들을 많이 배치해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할하는 그 경찰서에 인력을 좀 더 많이 주신다거나 그런 방편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관악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살면서 뭐 좋은 점이나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거는 뭐 경험해 보신 건 없나요? 제가 그 관악구청에 있는 도서관을 좀 공부하려고 이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랑 이제 집이랑 머니까 아까 재석 씨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머니까 그래서 그 도서관 이용했을 때 되게 좋았어요. 네, 관악구 주민으로서. 책도 많이 빌려보시는 건가요? 근데 책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럼 네. 도서관에서 뭘 빌려보셨나요? 그냥 이제 공간 내서 그 공부하고. 공간을 네. 이용하는. 네. 자취하니까 뭐 좋으세요? 혼자 사는 거? 옛날에 그러니까 저는 1학년 때부터 자취를 이렇게 계속 해왔었던 건데 1학년 때는 자유가 좋았죠. 정말 자유로웠죠. 근데 이제 그 자유와 방종의 그 경계라는 것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었고요. 네. 제 방은 이렇게 많은 그 통학하는 친구들의 어떤 공용 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놀지도 않았는데 연락이 와요. 지금 한 명 죽었는데 좀 재워달라.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자주 있고요. 근데 이젠 저도 나이가 좀 들고 학교에 좀 이렇게 완전 올드한 학번이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이제 제 공간이 생긴 느낌이 요즘 좀 들어요. 이게 나만의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저도 수정 씨랑 비슷한 게 관악 주민인 거거든요. 저도. 근데 한 번도 이렇게 관악구 행사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런 것도 아마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이제 그 자유와 방종의 경계가 없던 대학생에서 관악구에 내 방이 있는 어떤 사람으로 좀 바뀌어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악구에 사시고 그리고 또 이 학교에 자주 오시면서 관악구를
많이 이곳저곳 돌아보셨을 텐데 어디 학교 앞이나 뭐 이 근방에 조금 나만이 추천하고 싶은 그런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근데 좀 다 먹는 데여서 네네. 저도 홍보하는 것 같아요. 샤로스길이라고 아예 팻말도 있고 오. 네, 그래서 저는 샤로스길 거기 뜻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샤로스길 샤로스길. 뭔지. 왜 샤로스길이죠? 서울대의 서울대의 가로수길이다. 그래서 네, 예, 샤로스길이에요. 예. 서울대 그 정문에 보면은 샤. 서울대 표시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서울 국립대학교의 뜻인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샤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정문을 많이 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서울대 가로수길, 그래서 샤로수길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는 1학년 제가 08학번인데 1, 2학년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요즘 갑자기 생겨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세대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트렌드. 이게 요즘 트렌드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죠. 뭐 분위기 있는 바도 있고 막걸리 카페라는 데도 있고 뭐 아니면 와인 포장마차 뭐 그런 데도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데는 모힝이라고 이제 저녁에만 하는 레스토랑인데 파스타랑 뭐 그런 거를 이제 파는 양식을 파는 레스토랑인데 진짜로 그 가로수길에서 이제 그냥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이제 내주는 그런 식의 가게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재석 씨는 뭐 어디 생각해 보신 데 없으세요? 그 남자친구분 여자친구랑 데이트하실 때는 그 샤로슈길로 가시면 되고요. 친구들이랑 싸게 많이 먹고 싶다 이러면은 샤로슈길 길 건너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싸고 맛 좋고 양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그죠. 술집이 저기 쭉 연결돼서 거의 신림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런 술집만. 네, 학생들에게는 그 이제 식비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소개팅을 한다 그러면 샤로스길로 가지만 저희 친구들끼리 먹는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갑니다. 샤로스로는 샤로스 건너편 길에. 예. 야경을 본다 그러면 어딜 가면 좋을까요? 네, 이제 숲고개라고 하면 혹시 아시나? 그쪽을 쭉 걸어가면은 이렇게 언덕이 나와서 넘어가게 되거든요. 언덕을 넘어가면은 되게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도림천이 흐르고 그 앞 도림천 좌우로 단독주택이 되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때 그걸 처음 봤을 때 장면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되게 예뻤어요. 그러니까 불빛들도 다 단독주택에는 되게 어스름한 불빛들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좀 건장하시거나 혹은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친구 있으시면은 함께 숲고개를 한번 걸어 올라가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 고개는 이제 얼마나 걸리나요? 그 올라가는데? 제가 거기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대학동을 이렇게 네네.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1시간 정도 걸었던 거. 그러면은 하이힐은 절대 신으면 안 되는 걸로. 그렇죠. 네, 그죠? 안 되죠. 네, 그곳을 갈 때는 네. 편한 신발과 네. 편한 복장으로. 서울대 입구역에 3, 4번 출구로 나오면 되게 큰 아울렛이 있어요. 네. 15층 정도 하는데 그 맨 꼭대기에 가면 칵테일 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한비 씨가 설명해 주신 쪽이랑 되게 다른 방향의 야경인데 오. 네, 거기에서 숭실대 쪽으로 가는 그 이제 거기도 좀 올라가는 길인데 그 길이 이제 한눈에 확 다 보이면서 이제 도로랑 막 차들 불빛이랑 뭐 이제 뭐 가로등이랑 도시의 야경. 네네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확 들어서 뭔가 진짜 가끔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네, 예뻐. 재석 씨는 뭐 없으세요? 저는 밤에 서울대 입구를 지나게 낮에 지쳐서 빨리빨리 집에 갈 때밖에 못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과거가 복잡한데 사실은 뭐 처음에부터 이제 서울대를 오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밤 같이 마감하면서 밤새고 그런 게 또 선배가 마감 끝났으니 가서 족발을 사주겠다 해서 족발을 알아요? 거기에 내 자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 그대로 이 세상 속에서 좀 살아가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제 어른이 되면 세상에 맞춰가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고 이렇게 커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앞에 두 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제 모습 좀 그대로 계속해서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좀 묻고 싶은 거죠. 거기에 내 자리 있을 거다. 내 모습 그대로 갈 자리 있지 않겠느냐? 라는 꼭 이렇게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